2023년 권력이 만난 사람 제일 첫 번째는 베트남의 야놀자를 꿈꾸고 있는 주식회사 고투조이의 변성민 대표입니다. 금년부터는 결심한 바가 있어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에 노보텔 엠바스터 강남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집에서 한 12시쯤 출발했죠. 천천히 가다가 점심도 먹고 할 겸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그렇게 갑니다. 걸으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은 걸. 괜히 차 가지고 다니다 보면 뭐 무슨 주차장이다. 아유 정말로 진짜 힘들고 그죠? 이렇게 복장도 편안하게 지금 입고 또 이렇게 가니까 참 좋네. 여기 뒷골목인데 여기 어디쯤 될라나? 노보텔까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음식점도 많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네. 소위 말하면 그동안 차 타고 다니느라고 못 보던 거 오늘 전체를 한번 다 보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유스러울 수 없어. 차 안 가지고 다니니까 참 좋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은 사실상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렇게 못했죠. 이제 오늘이야 뭐 다른 뭐 특별한 일도 없고 차를 갖고 나갈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운동되고 찬바람 맞으면서 그러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무엇이나 기웃기웃거리면서 노보텔까지 이렇게 걸어서 지금 갑니다. 가다가 이제 점심을 먹을 요량했었죠. 곰탕집을 찾았었는데 오늘 또 때마침 정기 휴일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일본식 장어 요리집입니다. 여기 양산도랑 장어집이지. 일식 장어집. 드디어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냐? 상당히 먹음직스럽네. 미소시루도 있고 계란찜. 요건 또 소바네. 소바도 있고 요건 아마 사라다가 있고. 머리를 실수 쳐서. 이게 뭐야? 그래? 사이다? 네. 감사합니다. 주인장이신데 지나가다가 실수로 내 머리를 쳤다고 사이다를 하나 주시네. 조그만 저거지만 이런 어떤 서비스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집에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오늘의 영상의 주목적인 인터뷰죠. 그렇지만 우연하게 들린 이 장어집의 여러 가지 음식과 또는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사항들이 그냥 지나치기는 너무 아까워서 잠시 머물도록 합니다. 장어 아주 담백한 게 맛있네. 이 그릇은 뭐 하는 거예요? 이 그릇은 저렇게 먹는 방법 안내해드릴까요? 그래 좀 안내 좀. 네. 여셨을 때 장어 있으시잖아요. 밥이랑 장어 이렇게 4등분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와사비 넣어서 드시고요. 두 번째는 김이랑 파 넣어서 드시고요. 세 번째는 김이랑 파랑 고차 육수까지 밥에 섞어서 드시는데 그때 이 그릇에 옮겨나가서 많이 드세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제일 맛있게 드셨던 걸로 드시면 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이거 난 어떡하나. 이미 벌써 이렇게 배려놨으니 그래도 한번 와사비를 그것도 색다른 맛이네. 평소부터 좀 물어볼까. 장어의 그 약간 비슷한 맛하고 이 와사비의 서른 맛하고 직원이 시키는 대로 와사비에도 같이 비벼 먹어보고 그리고 또 오차에 말아서 또 먹어보기도 하고 그냥 먹어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걸어서 드디어 12시에 출발했으니까 지금 3시 아직 안 되지. 한 2시간 정도 걸었네. 한 40분 먼저 도착했지만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이 동안에 찍었던 그 고프로 그거 다운받으면 되고 또 유튜브 만들면 되니까 일찍 오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지금 안 됩니다. 정각 3시에 변 대표가 도착하고 차 한잔 시킨 후에 바로 인터뷰로 돌입합니다. 30대 그러니까 SK텔레콤 직원으로 베트남에 나가셨다. 네네. 거기에서 그러면은
몇 년 계시다가 이제 호주로 가신 거예요? 그 베트남에서는 총 한 6년 반 근무 이후에 제가 호주로 가게 됐고요. 한 1년 있다가 호주 시장에서는 가족들은 좋을 수 있으나 여기에 미래가 저 개인으로서의 미래가 좀 그렇지. 너무 좀 다이내믹스가 떨어진다,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다시 호주로,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뭔가 이제 사표를 냈으니까 이제 내 개인 사업을 좀 준비해야겠다라고 해서 한 3년 정도는 제가 모바일 앱을 베트남 개발자들하고 함께 개발해서 한국으로 납품하는 그런 외주 개발 사업. 외주 개발 사업을 하시고. 네네. 베트남의 그 IT 인력들이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건비가 쌌기 때문에 개발자 인건비가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한 가지는 베트남 개발자들은 문서가 잘 돼 있는 그런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잘 하는데 문서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개발 역량이 그것까지는 알아서 해주는 게 좀 적었어요. 근데 한국은 개발자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커버해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베트남 개발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약했습니다. 근데 또 한국은 또 제가 해외 호주도 근무를 해보면은 미국 회사를 일해보면은 한국도 문서가 너무 약한 편입니다. 문서가 네. 문서를 대충 만들어서 나머지 알아서 개발자들이나 하청업체들이 다 커버해주는 그런 형태로 좀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문서가 좀 약한 나라의 개발 프로젝트와 녹차 준비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 일장일단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한 3년 반을 하면서 한 30개 원래 그 학교 다닐 때 전공을 뭐였어요? 저는 금속 재료공학을 아 그래요? 근데 네. SK텔레콤을 갔다? 예, 제가 SK텔레콤은 마케팅을 했어요. 가서 마케팅 하시고. 네. 그때 SK텔레콤이 한참 막 성장할 때라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마케팅, 사실 저는 해외 사업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해외 사업에 지원했는데 마케팅으로 제가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한 3년 있으면서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그래. 왜냐면 마케팅 기본적인 어떤 비즈니스의 기본인데 그런 부분들을 SK텔레콤에서는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전공이 뭐 컴퓨터 공학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3년 정도 베트남 개발자들하고 일하면서 좀 그때 많이 좀 성장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제가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거는 좀 스케일업이 되는 사업을 좀 하고 싶거든요. 스케일업 되는 아이템은 그냥 계속해서 사람들 많이 늘려야지만 성장하는 사업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을 해놓으면은 플랫폼 자체가 있으면 그대로 성장이 되면은 제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거래가 일어나고 그렇죠. 수익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고 전국적으로 가더라도 사람이 많이 이렇게 뽑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일찍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몇 년 전에요. 이 사업을 시작하시나? 제가 2016년도에 개발을 시작했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6년, 7년 전에 네. 그리고 개발 후에 런칭한 거는 한 5년 좀 넘었습니다. 네. 우선 뭐 지금 현재 하시는 그 기본적인 사업 그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일단은 베트남이라는 시장 자체가 좀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라고 봤기 때문에 한국에서 검증된 그런 아이템들 중에서 베트남에 제가 그래도 경험이 한 몇 년 있었으니까 베트남의 마지막 아이템을 고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아직 경제 수준이 낮기 때문에 뭐 컨텐츠를 팔거나 디지털 페이먼트 뭐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거는 되게 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스타트업 작은 회사를 시작하기에는. 그래서 저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 O2O라는 아이템이 그래도 비즈니스 기업들이나 머천트들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고 기본적이다고 생각해서 그쪽에서 아이템을 찾기 시작했고 그 중에
선택한 것이 제가 처음에는 의료 쪽, 병원 쪽 하고 이 호텔, 야놀자 같은 모델 중에서 이쪽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야놀자 같은 모델로 선택을 했죠. 아, 그러면 야놀자를 일단 벤치마킹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예. 네. 수많은 기업들은 다 벤치마크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데요. 저는 특히 엔지니어 백그라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대기업을 다니다가 첫 번째로 하는 아이템인데 너무 리스크 큰 아이템을 하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안전하면서도 제가 그 SK텔레콤 오래 있었으니까 B2C 쪽에서 좀 강점이 있는 그런 아이템을 고른 것이 이제 이 야놀자와 같은 모델이었죠. 아, 그렇죠. 예. 그 야놀자 분들하고는 좀 어떻게 교류를 평소 교류를 좀 하시고 가끔씩은 만납니다. 가끔씩은. 네네. 아, 주로 어떤 분들을 만나세요? 저는 아직 이수진 대표님 한 번도 못 만났고요. 제가 이수진 대표님의 팬인데 워낙 그 소리도 많이 읽고 해서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고 좋아하는데 한 번도 못 만나 뵙고 근데 김종인 대표 만나 뵙고요. 그 다음에 배보찬 그때는 상무님이었을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쪽 하시는 임상규 대표님도 만나 뵀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최찬석 님이라고 그래서 그 최고 투자 책임자입니다. 아, 그분하고도 만나서 좀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냥 얘기는 서로 계속 얘기는 하죠. 근데 아직까지 접점은 좀 없는 상태고요. 내가 이제 야놀자의 뭐 이수진 대표도 내가 좀 네네. 여러 번 만났고, 그다음 김종윤 대표는 뭐 또 내가 또 사랑하고. 네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선호 대표랑 이제 새 인사 나누다가 네네. 얘기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트남에 지금 야놀자 같은 그 비즈니스 모델로 네. 지금 사업을 하시고 지금 투자도 지금 네, 네. 유치를 하시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네. 그래서 네, 한번 꼭 한번 만나봐야 된다.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네. 만남이 성사가 됐는데. 바로 오늘 뵐 줄 몰랐어. 그래도 뭐 서로 시간 맞으면 하는 거지 뭐. 네. 저는 아이템은 선정을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은 베트남이 인구가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0세 미만 인구가 한 46% 맞아요. 젊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되게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니까 그쪽에서 이 젊은이들이 경제 주체인 젊은이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서비스로 선택한 아이템이고 확장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예, 저희가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호텔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호텔을 운영하세요? 호텔 작은 거예요. 모텔이죠. 왜냐면 저희가 이쪽 모텔 관련 비즈니스 하니까 그런 걸 조그만 걸 한 3개 정도 운영하면서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텔용 MRO 서비스도 사업도 저희가 좀 하고 있고 확장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베트남 젊은이들한테도 꽤 인지도가 있고 저희가 서비스가 처음에는 제가 빠르게 성장할 줄 알았는데 성장이 좀 초기에 더뎠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데이터 SK텔레콤에 있으면서 제가 데이터 관리 중심으로 이제 사고하는 것들을 많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계속 꾸준히 보니까 예약하던 사람들이 계속 예약을 하는 거예요. 성장은 빠르게 확 올라가지 않는데 꾸준하게 만만하게 성장하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꾸준히 계속 이용을 하는데 이제 제가 꾸준하게 이용하는 사용자들을 이제 인터뷰를 해봤죠. 해봤더니 저희 서비스가 주는 밸류가 투명성이 있다, 가격 같은 것들이 정보가 좀 풍부하고 여러 호텔 비교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방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화 예약을 하는 수가 없었을 때, 저희가 서비스 없었을 때는 그냥 가거나, 그래서 그냥 갔다가 방이 찼으면 다리 딴 데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전화비가 들잖아요. 베트남은 아직까지는 전화비 아까워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전화까지 하고 막 예약하고 할 필요 없이 그걸 볼 수 있으니까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유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가치가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이제 좀 기다리면서 마케팅을 초기 투자가 되면서 마케팅을 좀 확대하니까 사용자가 떠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지금 베트남에 지금 일단 그 가맹점이랄까? 네. 뭐 지금 몇 개 정도 모텔이나 또 숙박업소들을 지금 현재 위주로 하시나요? 네네네.
몇 개나 지금 등록이 돼? 저희가 전국에 한 4,700개 정도 직접 계약을 했고요. 4,700개. 네. 그러니까 베트남 전체를 다 커버해요. 거의 다 그럼 뭐 하노이에서부터 저 네, 호치민까지. 그래서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까지 한 120만 정도의 다운로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월 지금은 한 5만 건 가까이 저희가 이제 예약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모텔 뿐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숙박? 지금은 저희가 아고다랑 제휴를 해서 아고다에 있는 호텔들도 저희 앱에서 예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실제 예약 가능한 호텔은 10,000개가 없고요. 저희 앱에서 그중에 한 반 이상은 이제 아고다에서 보내주는 그런 여행객용 고급 호텔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 사용자들은 이게 아고다 건지 몰라요. 그냥 저희 앱에서 예약을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희는 또 아고다랑 제휴한 좋은 점은 그런 5성급 호텔, 4성급 호텔 저희가 가면 잘 계약을 안 해주거든요. 그렇지. 근데 저희도 그런 데 들어갈 영업 인력을 1, 2성급의 모텔급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희한테도 그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아고다 같은 경우는 저희 사용자 기반, 저희가 공들여 모은 사용자 기반 자기 호텔을 이제 판매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제휴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야놀자는 이제 뭐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숙박 그 예약을 넘어서 김종현 대표가 지금 제안한 바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걸 그대로 베트남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고 지금 보십니까? 저희는 조금 다르게 가는 거고요. 일단 시장 발전 속도도 다르고요. 그래서 야놀자가 요새 그 클라우드 솔루션 이쪽으로 많이 가는데 저희는 아직 그쪽으로 발전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야놀자 초기 모델처럼 예약 플랫폼으로서의 집중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4,700개 호텔이 모여 있으니까 광고를 원하는 호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좀 더 좋은 위치에 자기 호텔을 홍보하고 싶어 하는 호텔들이 그래서 광고 수수료 매출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모델에 좀 집중을 하고 현재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그 광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예약 수수료. 그렇습니다. 현재 매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매출은 사실 저희는 아시겠지만 호텔 이쪽, OTA 이쪽은 거래 규모로 많이 따지는데 저희가 올해 한 70억 정도 거래를 만들 것 같고요. 내년에는 한 2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뭐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15% 예약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래액의 한 15% 정도 예약 수수료 수입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지금 스타트니까. 계속해서 이제 뭐 플랫폼 비즈니스 특성이 그렇게 플랫폼 잘 만들어 놓고 잘 관리하면은 계속해서 스스로 이제 그 비즈니스가 창출되는 그런.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다른 쪽 대표님이 그 투자사 대표님이 아침 방송하신다고 IR 대를 좀 보내달라고 보내드렸어요. 저는 보내드리면 그것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 그 매출액부터 모든 그 프로젝트를 다 유튜브 방송에서 다 가지고 방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완전 기업 비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일단 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제가 리스크 관리 못한 것 같다 대표로서 기업 정보에 대한 그래서 좀 경쟁사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은 좀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겠다는 하여튼 뭐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뭐 지금 그 연세가 지금 저는 50이 넘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근데 뭐 부모님이 이렇게 조금 낳아주신 것도 있지만 또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아이템이지만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좀 너무 또 나이 들어 보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관리를 하신다는. 젊은 친구들하고 저희 직원들 다 20대 뭐 직원은 참 지금 몇 명이에요? 베트남에 지금 한 100명 있습니다. 100명. 한국에 한 5명이고요. 한국도 있습니까? 네네. 한국에서는 뭐 어떤 일? 한국에서는 좀 경영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자들도 만나고 뭐 이런 회계 관리도 좀 하고 그런 직원도 있고
데이터 분석하는 직원은 베트남에서는 좀 괜찮은 경험 있는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인력 한국에 채용해서 이제 베트남에 보내서 일하기도 하고 여기서 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 뭐 한국에서 베트남을 예를 들어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가서 이제 숙박을 하려고 할 때 네. 이용을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인들이 오시면 여행을 오실 거 아니에요. 여행으로 올 때는 아직까지는 가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뭐 다른 뭐 아고다나 부킹닷컴 이런 데가 더 옵션이 많죠. 조식 포함, 비 포함 뭐 많이 있고 저희는 이제 대신에 비행기 시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 몇 시간씩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저희가 가능한데 지금 작은 스타트업은 그걸 알리려면 다 돈이에요. 마케팅 비용 그렇죠. 써야지만 타겟층에 전달하는 저희는 90몇 프로 이상이 베트남 젊은 층들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쪽에 집중하고 이쪽에서 돈을 좀 써봐야 표시도 안 나는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산시키기 어렵다. 잘 베트남 고객한테 집중하자 해서 지금은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마케팅이나 홍보는 전혀 생각 못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야놀자 같은 하나의 그 선행 모델이 지금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어댑테이션을 갖다가 베트남 현지에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하는 점만 좀 고려를 하시고 네. 비즈니스 모델의 이 발전 그 모델은 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네네네. 많이 뭐 좀 다른 부분은 일단은 거기는 한국은 대실 그러면 4시간, 5시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면 베트남은 1시간부터 예약하는 시간을 3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고 베트남 호텔 업체들이 작은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장님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계약을 따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장님들하고의 그 신뢰도를 쌓아가는 부분들도 좀 한국보다는 좀 더 어려운 시간이 걸리는 그런 측면이 있고 사용자들도 이용하는 고객은 저희는 지금 한 번 예약을 하면 한 59% 정도가 재예약을 하거든요. 오케이. 재구매율이 그 정도 된 건. 근데 그 부분들이 빠르게 한국처럼 빠르게 확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연구로에 다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좀 한국으로 다른 부분이고 저희는 뭐 근데 이제는 저희 베트남에 있는 인력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 베트남 시장에서 들어오는 인사이트들을 자기들이 다 왜냐면 저는 베트남어를 할 수는 있지만 그들만큼 그 뉘앙스를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아들어서 자기들이 이제 상품 개선 아이디어를 내고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이제 현지화도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야놀자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서 이제 진일보가 나가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디렉션을 이제 줬다면 지금은 이제 저희 베트남에 있는 이제 같이 성장하는 인재들이 이제 베트남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먼저 제안해서 그렇게 해보자. 그거 아주 바람직하네요. 네, 네. 현지는 아무래도 현지인들이 제일 잘 알죠. 앞으로 지금 현재 뭐랄까 베트남에서의 그 꿈?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되게 좀 단순한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베트남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SK텔레콤 주재원 하면서 호텔에서 행사 같은 거 꽤 많았습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호텔이라는 건 상당히 매력적인 곳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꿈을 꿨던 것이 베트남에서 이런 비치 호텔, 리조트 호텔을 운영하면서 노후의 삶을 예를 들어서 뭐 다낭이라든지 그런 어떤 리조트. 네. 그래서 한 4, 5성급 정도 되는 그런 리조트를 내가 하나 하면서 노후를 이제 보내고 싶다. 해변에서 공기도 좋고 이런 꿈을 꿨었고요. 그렇게 하려면 그때 당시에 아무런 크게 계산한 것도 아닌데 2000년 2003년 4년 정도니까 그냥 한 1,050억은 당연히 필요하겠다. 1,050억 캐시로 대출도 받아야겠지만 적어도 뭐 50억 정도 캐시는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SK텔레콤만 해도 사실 50억 캐시라는 거는 사실은 금수저 아닌다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제가 뭐 주식 투자, 저는 주식 투자도 안 하고 뭐
부동산 투자도 뭐 재주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투자 같은 것들은 저한테는 좀 거리가 먼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뭐 저는 비트코인 이런 것도 저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라스베가스에 가도 저는 노름만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거는 저하고 거리가 먼 쪽이다. 돈을 벌기. 그래서 그런 쪽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남는 것은 이제 합법적으로 돈을 만들 수 있는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템을 사업을 해서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제가 잘하는 베트남에서 뭘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해서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게 2003년 4년부터 시작된 꿈인데 아직도 한 20년 됐는데 아직도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아 예. 베트남에서 괜찮은 리조트, 손님들이 제일 행복해하는 그런 리조트를 계속 만들어서 관리하면서 하고 싶어요. 그렇죠. 사람이 이제 보통 이제 꿈을 갖고 있다가도 이제 세월이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네. 그 꿈이 퇴색되기도 하고 네. 또 다른 꿈으로 이제 진화하기도 하는데 네. 지금도 계속해서 같은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네. 그만큼 그 꿈이 강렬하고 네. 또 본인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제 이런 네. 꿈이죠. 네. 네. 아 뭐 어려운 꿈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그 마침 또 제가 찾은 아이템이 호텔 관련 아이템이고요. 그럼. 되게 선행 학습도 되고 있고요. 지금도 그 꿈을 생각하면 좀 가슴이 설렙니다. 아. 그래서 저도 회장님처럼 이렇게 좋은 매너와 이런 쪽으로 게스트들을 맞이하고 그들한테 행복하게 좋은 것들을 제가 뭐 때론 서비스 해드리면서 예. 만족을 충분히 드리면서 다음에도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호텔이라는 공간 자체가 여러 가지 기능성들이 다 있으면서 낭만들이 다 숨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자체가 즐거움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지금도 그 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조금 더 추가된 부분이 있다면은 이 스타트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첫 번째로 이 즐겁다는 겁니다. 성장시키는 오케이. 것이.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스타트업 아이템을 하기에는 체력적으로 사실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꿈은 이제 추가된 꿈은 그걸 제가 원하는 메인 꿈을 이룬다는 전제 하에서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저는 이제 엔젤 투자 이런 식으로 베트남에서 뭔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스타트업 팀에 저도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 그 돈을 벌기 위한 것보다는 돈을 투자하면 아무래도 자기도 투자하는 회사가 되니까 그렇죠.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내부인으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꿈꾸고 예. 저거 제가 또 베트남 몰아서 베트남 사람들하고 제가 베트남 사람 되게 좋아하니까 그들한테 제가 가진 경험 좀 더 공유해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좀 좋겠다. 그런 내 생각을 그래서 예 그렇게 좀 베트남의 그 젊은 친구들도 그 스타트업 같은 거에 대한 어떤 열이나 또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아직은 붐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지금은 많은 대학생들이 스타트업을 먼저 꿈꾸죠. 대기업은 좀 노후한 느낌? 이런 느낌이라면 젊은 층들은 특히 뛰어난 학생들이라면 아주 글로벌 대기업이 아니면 스타트업도 되게 빠르게 고려하는 편인데 베트남 아직까지 그런 정도 붐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뭐 스톡 옵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급여나 많이 주는 거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시간이 걸릴 부분인데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회사의 베트남 저희 팀원들이 미래에 이제 그런 베트남 스타트업 업계에 좀 주역들이 되길 바라고 저희 지금 같이 하는 한국인 젊은 팀원들도 이런 베트남 좋은 팀원들이 있으면 또 같이 합치면 좋은 팀이 될 것 같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국 이제 기회가 지금 현재 뭐 포화 상태다, 기회가 없다, 뭐 젊은 친구들이 뭐 어디 뭐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지금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한국에서 하는 노력을 가지고 동남아 예를 들어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어떤 나라에 진출해서 정말로 그 끈기와 그다음에 그 실력을 가지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어떻게 그런 분들에게 한번 어떤 조언 같은 거? 저는 충분히 더 기회가 많다. 업사이드가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권유해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 시장은 이미 조금씩은 그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왜냐하면 베트남 젊은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베트남 로컬 젊은이들이 더 법적인 제약이나 이런 거 없이 사업을 하기 용이하거든요. 그렇죠. 외국인보다는. 그렇겠죠. 근데 제가 들어가서 이때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베트남의 젊은이들이 아직까지 저희보다 그 한국이라는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두고 어떤 사업들 성장하는 것들을 직접 보거나 자기 서버 경험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는 미리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예측하면서 이제 사업의 미래를 좀 이제 그려갈 수 있었다면은 베트남 젊은이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선대가 없으니까 머리는 똑똑한데 경험은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제약 때문에 제가 그나마 좀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다면은 지금 빠르게 베트남에 있는 젊은이들이 스타트업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베트남의 젊은이들이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조금 남은 시간을 빨리 들어와서 베트남에 살면 아직까지 베트남이 그나마 좋을 수 있다. 왜냐면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붐이 있다는 얘기는 인재를 구하기도 쉬우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그리고 시장 반응 속도도 좀 더 빨라질 것이고 더 늦으면은 베트남 젊은이들이 이미 그 시장을 장악하면서 그렇죠.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외국인으로서는 자본이 있지 않나 이런 거고 좀 더 낮은 시장 미얀마나 뭐 이런 데로 가면은 아무래도 인구도 적고 그다음에 사람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시장 발전도 느릴 것이니까 좀 더 인내를 하고 또 길게 걸릴 것이다. 그런 단점이 좀 있을 것이다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권유해 주고 싶죠. 아무래도 이제 그 현지의 적응 기간 또 현지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이 그 사실은 그 돈 주고 못 사는 거잖아요. 그게 있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시장을 충분히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적용할 만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이제 갖다가 적용을 하면 하나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적용하는 일은 없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저는 좀 많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 저도 우리 젊은이들이 꼭 이 좁은 그 국내에서 그렇게 지금 할 것이 아니라 눈을 조금 좀 돌려가지고 세계로 좀 향하는 그런 어떤 지금 이제 더군다나 이제 한국의 위상이 나름대로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한국도 있고.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재원으로 들어갔던 SK텔레콤은 사실은 베트남 사업을 성공하지 못했어요. 자금도 많았지만 결국은 제가 세웠던 통신사는 사라졌거든요. 돈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뭐 지금 토스가 베트남 진출했다가 최근에 철수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배민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매년 적자가 아주 700억 뭐 이렇게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쉽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좀 더 험불하게 비용을 아주 좀 잘 생각하고 베트남 시장에 맞는 전략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암만 스타트업이고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스타트업이라도 그게 쉽게 정복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시장이 그 만만한 시장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리스크도 있고 시장의 규모도 있고 심심도 있을 테니까 아주 그 정교하게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기회는 있다. 한국에 자주 나오시겠네요. 저는 원래 집이 베트남이고요. 집이 베트남이고. 그리고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산이. 그래서 한국 출장을 나오는데 제가 이제 사업 자체가 베트남에 있으니까 베트남에 주로 상주를 하죠. 한국은 투자가 이런 목적이 있을 때만 제가 나와서 이제 투자자를 만나거나. 지금 어떻게 뭐 투자를 좀 받으셨나요? 저희는 이때까지 한 4번의 라운드를 통해서 82억 원 정도를 저희가 유치했는데 이제 더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더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자금이 지금 추가로 더 필요한 그 기본적인 이유는 뭐 일단 자산을 갖다가 취득하시고. 저희는 지금 내후년 정도까지 한 2년 정도의 런웨이를 더 가지고 사업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기반으로 연료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자금 유치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더 플랜을 성장보다는 좀 더
BEP, 월 BEP 도달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그래도 베트남 내에 있는 다른 스타트업들에 비해서 좀 수익 모델 구조가 좀 명확하고 이미 이제 저희가 버는 매출로서 변동비를 커버하고도 이제 넘게 가고 있는 중이라서 모든 것들을 그쪽 초점을 맞추자. 너무 성장을 하려고 하면 연료를 많이 태워야 되니까 연료를 적당히 채우면서 효율적으로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월 BEP 도달하시는 쪽으로 맞춰서 가는 그때까지도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기를 하고 있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중에서 또 발전이 좀 빠른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점은 아직까지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글로벌한 회사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베트남에 저희가 그래도 작지만 1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먼저를 하기보다 그쪽에서 먼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긴 그쪽에 이제 아무래도 가맹점이 많으니까 MRO 시장은 어떻습니까? MRO 시장은 저희가 지금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어떤 그 한국 업체를 하나 만났는데 친구리 업체, 친구리 업체인데 베트남 1, 2성급, 4에서 5성급이 이미 그쪽에서 다 들어가서 이제 시장을 잘 장악하고 계신데 1, 2성급으로 확대하려고 들어왔다가 이제 미수 채권 문제가 들어오니까 이 시장은 어려운 시장이다. 1, 2성급은. 그래서 철수를 하고 이제 그거를 유통업체로 이제 뿌리기 시작해서 1, 2성급은 그런 미수 채권 문제 때문에 전통 방식의 유통 구조로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호텔이 4,700개가 저희랑 정산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정산을 하는데 저희가 늘 줘야 될 돈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돈을 미리 받아서 수수료 빼고 줘야 되는 돈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안전담보를 구성할 수 있어서 미수채권 총 이걸로 행상술돈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이제 그 업체 아까 철수한 업체한테 가서 저희가 직접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많은 편의를 주면서 같이 해보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MRO 사업은 전통 유통 구조가 단단히 잡혀 있어서 들어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희가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쪽 시장에서. 왜냐면 저희는 직거래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좋은 가격을 받아온 것들을 미수채권을 저희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오더를 먼저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더를 어그리게이트해서 저희가 이제 쓸 때는 많은 양의 주문을 해서 볼륨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고 페이먼트도 저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그랬을 때 훨씬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 시장도 저희가 이제 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 구조 혁신을 좀 저희가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저도 이제 뭐 알다시피 호텔 한 10년을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은 네. 저는 뭐 시연하지 못했지만 네. MRO 시장도 좋지만은 호텔 솔루션 주식회사, 모텔 솔루션 주식회사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새로운 기술들, 뭐 그 IT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쏟아지거든요. 네. 근데 다들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 적용하기를 어려워해요. 네. 왜냐면 적격 없어도 네. 만약에 좀 예를 들어서 무슨 보일러 시스템이나 이런 걸 고장이 나면 네. 이게 큰일 나니까 네. 가급적이면 이제 안전 위주로 해가지고 안 하면 된다. 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좀 이제 자금 이자가 되고 그러면 내가 직영하는 모텔이나 호텔을 좀 만들고 네. 거기에서 그 기술들을 갖다 시험을 해요. 네. 그래서 완전히 레퍼런스를 만들고 그거를 전체 가맹점에 적용하는 이런 어떤 솔루션 주식에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시고 고맙고 하여튼 뭐 사업 성공하시고 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쪽으로 편하게 앉으세요. 네. 짧은 시간이지만 변 대표와의 인터뷰는 대단히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앞으로 이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로 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내는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또 많이 넓죠. 한국에서 하는 노력 정도면 그렇게만 노력하면 동남아 시장에서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권대표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